근데 문제는 한강버스만이 아닙니다. 지금 종묘 앞에 145m 고층 건물을 짓겠다면서 네.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유네스코가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죠. 네네. 중앙정부가 네. 강력하게 대처하라라고. 그러니까 사실 종묘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네. 여기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1호 네. 유산으로 유네스코. 지정된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런 유산을 잘 활용하면 서울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애써 무시하고 80년대 방식으로 수직적인 그러니까 엄청 높은 걸 짓겠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낡았어요. 옛날 옛날 방식. 방식이에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개발 욕구가 있다. 개발 욕구가 있어도 이런 방식으로 개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게 아니라 개발을 후지게 하는 거예요. 아, 후지게 하고 옛날 있어요. 방식으로. 맞아. 진짜 예. 70년대, 80년대 70년대, 높은 80년대 건물 높은 세우면 건물. 막 그거 쭉쭉쭉. 그거 구경하러 가고 막 예, 이랬잖아요. 그런 거. 예. 랜드마크. 예. 랜드마크도 꼭 고층 건물이 랜드마크가 아니에요. 네. 랜드마크의 개념 정의를 보면 우리 오줌 싸개 소년 동상 있잖아요. 네, 150cm 정도 되는데 그게 네. 랜드마크예요. 여기 그렇죠. 도시의 정체성을 규정해주고 네. 도시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게 랜드마크거든요. 네. 꼭 고층 빌딩, 삐까번쩍한 고층 빌딩. 그게 랜드마크가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서울시에서도 유산 앞 문화유산이 있는 곳을 개발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초만 해도 용적 이양제를 연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었어요. 이게 뭐냐면 문화유산 있는 데는 낮게, 네. 그다음에 서울시의 다른 데는 높게. 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초과 수익을 여기 앞에 있는 시민들, 문화유산 앞에 있는 시민들에게 나눠준다. 이게 용적 이양제를 연내에 도입하겠다 서울시가 밝혔었어요. 네, 네. 근데 갑자기 없었던 일이 돼버린 거예요. 본인들도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했었고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하고 있었다가 그런 거 없어. 그냥 올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수직적으로 올려 그냥.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그 혹시 캐대헌 보셨어요? 캐디언 봤죠. 네, 거기에서 이제 이게 그걸 만들 때 이제 고층 빌딩만 넣어서는 안 된다. 거긴 남산도 있어야 되고 산과 자연이 같이 조화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고층 빌딩만 있으면 이건 동경처럼 보일 수가 있다. 맞아요. 대한민국의 서울은 자연과 산과 이 건물들이 나지막한 한옥. 네, 한옥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작진에서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서울의 정체성이거든요. 맞아요. 자연과 건물이 모두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것. 근데 그거를 정말 70년대, 80년대 식으로 높은 건물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 후진 거죠. 정말. 거기다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대안까지 고민하고 있다가 싹 네. 무시하고 무시하고. 용적 이양제, 결합관리제 이런 거 얘기하다가 싹 무시하고. 네. 그 되게 후지고 서울의 경쟁력을 제대로 살리는 방법이 없어요. 네. 옛말에 아니 많은 사람이 하는 말에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못 돌리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오세훈은 이미 흘러간 물이 돼버린 것 같아요. 흘러갔어. 예, 물레방아 새로운 미래를 위한 물레방아를 못 돌려요. 네. 80년대 방식에 그냥 젖어 있어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한겨레 21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내용도 굉장히 심각하죠. 네. 세운 4구역의 용적률이 2배가 됐는데 이 용적률 상향 발표하기 전부터 한호건설이 땅을 사들였죠. 네, 땅을 계속 사들이기 그리고 시작해가지고 땅을 본격적으로 사들인 게 오세훈이 복귀했을 때부터 네, 그래서 개발 이익을 거의 싹쓸이 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는데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도 환수할- 안 만들어놨다는 네, 거예요. 장치가 없다. 네. 네, 이것도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게 오보라면서 허위 프레임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겨레 21이 단독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2011년도부터 이미 보도가 나왔던 문제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 부담을 시가 진 게 아니라 네, 민간 땅 소유자들에게 다 넘겨놓은 거예요. 네, 그때부터.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고 비용도 계속 누적됐었던 거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그때부터도 있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여전히 이제 있었던 문제들 더 심화시키고 키우는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의원님과의 토론은 피하고 있다. 제가 계속 의원님께서- 토론하자 네. 그랬는데 네, 네. 토론 피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떤 대답도 지금 안 하고 있는 네, 안 겁니까? 하고 있어요. 주거 공급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 관련된 토론도 좋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AI 관련돼서 양재 AI 허브의 1년 사업비가 40억 개에 불과해요. 네, 네. 굉장히 적죠. 네. 홍릉 쪽에 있는 서울 바이오 허브 예산 대폭 깎았습니다. 오세훈 시장. 아.
그리고 문화 콘텐츠 관련된 어떤 분야에도 제대로 투자하고 있지 않아요. 뭐 애니메이션 제작 환경이나 영화 제작 환경 사막화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도 좀 토론을 하자라고 지금 계속 제안하고 있는데 얘기 안 하고 있고요. 제가 주말 사이에 또 누구를 만났냐면 네. 청년 안심주택. 네, 네. 거기 지금 그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청년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네. 서울시에서 1순위 순위자에 대한 전세 네. 보증금 반환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또 아. 면담을 요청해서 만났더니 네. 다양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혹시 피해 보지 않도록 선지급을 하겠다. 서울시에서 네. 먼저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견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기간이 듯한 굉장히 그런데. 제한적이고 네.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은 분에게는 어떤 해결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받고 나가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보증금을 주면 되겠지만 네. 나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네. 라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러네요. 그분들 네. 면담하고 제가 이제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되면 발표하려는 정책 패키지가 있어요. 네. 이 청년 안심주택 문제를 100% 해결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가 있는데 아껴두면 뭐하냐. 발표하고 서울시가 받아들이게끔 하자라고 네, 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곧 발표하려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이 서울시에서 하는 보증금 선지급 대책이 이 적용 기간이 맞아요. 오세훈 시장 임기까지입니까? 임기까지만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고 네, 네. 보증금을 받으면 다 나가야 돼요. 아, 그러면 난 여기서 더 살고 싶어 싶은 하는 사람들. 사람에게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갈수록 그 건물의 관리비는 n분의 1이니까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죠. 그러니까 입주해 있는 아. 분들은 계속 관리비가 높아지는 높아지네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있냐? 야, 이거 해결이 진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네요. 네. 아,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선지급 한다 그러길래 야, 이거는 괜찮다 이렇게 네. 생각했었거든요. 야, 오히려 더 문제를 그래서 그 키우는. 청년분들 만났는데 굉장히 피곤해하시고 왜냐면 고민이 떠나질 않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네. 완전 그러네요. 푸석푸석해지신 분들 몇 분하고 막 얘기하는데 마음이 너무 짠해서 근데 이게 진짜 얼마 안 되는 비용으로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빨리 대책을 아니, 마련해 대책은 이미 주시면. 있고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이게 문제가 정리됐다고 생각해서 음. 이제 발표를 조금 이제 미루고 있었는데 한데 빨리 발표해야 해야 될 될 것 같습니다. 제안을 해야 될 거예요. 서울시 보고 받아들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이 2031년까지 주택을 31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 31만 호의 대부분이 이제 한강벨트예요. 19만 8천 호 정도 한강벨트인데 뭐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이 뭐 신통기 얘기라고 해서 많이 내세웠지만 그렇죠. 착공 기준 주거로서의 착공 기준으로 0이잖아요. 네, 0이죠. 예, 0이죠. 네. 근데 지금 와서 막 하겠다고 용적률 상한에 1.2배나 1.3배를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23년부터 가능했던 제도예요. 네. 지금까지 뭐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나섰는지 와서. 모르겠지만 어디에 착공을 시키겠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현실성 있는 대책인지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또 민간 공급은 공급하려면 기존에 있던 집들 부시고 새로 짓잖아요. 네. 그래서 공급 예정 물량의 대략 3분의 2는 멸실됐다 새로 지어지는 거라서 네. 순공급은 3분의 1, 즉 30만 호 공급하겠다 그러면 순공급은 10만 호예요. 사실은 이걸로는 실공은 그거밖에 부족하죠. 안 되는구나. 네. 네. 그리고 비싸죠. 아무래도 한강 네. 중심에 그렇죠. 주거는. 비싸죠. 그래서 좀 어포더블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포더블. 또 신속하게 네네. 공급하기 위해서는 네. 공공도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재명 정부는 공공이 직접 시행하고 물론 네. 시공은 뭐 LG라든지 뭐 롯데라든지 뭐 이런 데 현대라든지 이런 데서 민간에서 하면 할 수 되니까 있겠지만. 시행 자체를 아예 이제 LH나 SH가 맡아서 SH에서는. 속도감 있게 하면 3년 내에 착공 가능하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지를 쭉 봐놓은 데가 있어서 네. 15만 호 정도 저는 공급을 신속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네. 매년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한 4만 쌍 정도 되는데 원하시는 신혼부부에게는 이 어포더블한 공공이 분양 또는 임대하는 주택을 다 네. 들어가서 사실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저희 부동산 공약인데요. 이 부분 추후에 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댓글 달아주시고 계신데요. 지금 이제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작퉁님께서
오세훈은 서울시장 그만해야 함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할미님께서 오세훈은 시장뿐 아니라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죠. 그 데이터 실험을 서울 시민 보고 하라는 거 맞나? 이게 저기네요. 예, 맞아요. 정말 정확하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데이터 쌓겠다고 서울 시민한테 그냥 네가 가서 어떻게 되든지 네가 가서 해라라는 이 마루타 삼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말씀 많이 해주셨고 커피 감사해요. 누가 커피를 주셨나 봐요. 커피 오빠님 감사합니다. 익산 오빠님께서 댓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같이 이제 댓글을 나누고 계신 건데 익산 오빠님께서 안동 할미님 오셨네요. 오늘도 굿모닝이에요. 방글생글이에요. 커피 하면서 커피 이모티콘을 보내니까 네. 할미님께서 커피 오빠님 반갑습니다. 예, 안동과 익산에서 서로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군에 오른 분들이 또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의원님이 장점이 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네. 뭐 매번 와서 어필하실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서울시 공무원들을 물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네. 만들려면 기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편하게 물어봤더니 서울시에 지금 가장 부족한 거는 상상력이다. 상상력. 넥스트 서울. 네. 레벨업 서울에 대한 비전 제시를 위한 상상력. 네. 예. 행정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어디로 네. 가자. 넥스트 서울은 이거야. 레벨업 서울은 이거야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그런 합니까? 얘기를 합니다. 수년째 정체돼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사실 그래서 젊고 상상력 있는 바로 그런 부분 또 중앙정부와 그런 것들을 호흡을 잘 맞춰서 발현시킬 수 있는 사람 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미 오세훈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흘러간 물입니다. 흘러간 물은 더 이상 물레바퀴를 돌리지 물레방아를 못해요. 돌리지 못한다. 해봤자 80년대식 개발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흘러간 물 오세훈은 흘러간 대로 그냥 두자. 그냥 가게. 네, 가셔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멀리 안 나간다.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져라. 제발. 네. 좋습니다.